여러분, 견과류 옥설산염 한번 들어보셨나요? 최근 들어서 견과류 속 옥설산염 때문에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견과류 건강하다고 해서 매일 챙겨 먹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람? 괜히 먹을 때마다 찜찜하고 먹어도 되나 싶고 계속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양학을 전공한 제가 견과류 속 옥설산염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옥설산염은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화합물입니다. 이렇게 생긴 이런 분자 같은 친구인데요. 특히 식물성 식품에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게 견과류에만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견과류뿐만 아니라 시금치, 비트, 고구마, 코코아와 같은 이런 식품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옥설산염의 주요 문제점은 칼슘이랑 같이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옥살산 칼슘이라는 어떤 결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 결정이 특히 비뇨기계 결석, 신장 결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할 때요. 이것이 옥설산염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데요. 여기서 좀 많이 불려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옥설산염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연구로 봤을 때는 수분 부족이 결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요. 수분 부족으로 인한 퍼센트가 30에서 50%라면 짠 거 많이 먹고 칼슘, 옥설산염을 많이 먹어서 결석이 생성되는 기여도는 20에서 30%입니다. 그 이외에 원래 신장이 안 좋다, 유전적으로 이쪽 질환이 있다가 10에서 15%고요. 비만, 대사증후군이 있다, 10에서 20% 정도가 됩니다. 이외에도 환경이 덥다는 등 더 많은 요인이 있는데 기여도가 큰 것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물을 안 마시면서 시금치나 콩 위주로 많이 먹는다. 그러면 결석이 생성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요. 물을 잘 마시면서 다양하게 적절히 먹는다. 그러면 결석이 생성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옥설산염만 안 먹는다고 해서 결석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옥설산염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결석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이해했어. 그럼 어느 정도로 먹어야 돼? 라고 질문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아몬드는 450mg, 전부 다 100g당 기준입니다. 캐슈넛은 260mg, 호두는 74mg, 그리고 시금치는 750mg, 고구마는 100mg, 콩 종류는 600mg, 초콜릿 종류는 제품별 편차가 있지만 200g 정도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하는 점이 있죠? 저희 하루에 100g 먹지 않습니다. 아몬드 20알이 몇 g인지 아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0점 맞춘 저울 있습니다. 여기에 아몬드 20알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자, 20알이 21g 정도 됩니다. 거의 개당 한 1g 좀 넘나 봐요. 지금 아몬드 20g, 이 정도 용량, 이게 200g입니다. 저희가 먹는 건 되게 작아요. 그리고 캐슈넛도 이게 180g인데요. 100mg 이 절반을 다 먹어야 260mg. 사실 이 260mg 아까 말씀드린 것도 생거 기준입니다. 세척하면 또 빠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치들을 그대로 맹신하셔도 안 됩니다. 실험은 실험을 하는 사람마다, 그리고 실험을 하는 기관마다 구웠느냐, 어떻게 삶았느냐, 어떻게 그 무게를 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게 또 실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몬드를 100g 먹었다고 해서 와, 나 옥설산염 450mg을 다 먹었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아몬드가 400mg 이상으로 좀 많은 편이고 호두가 좀 괜찮은 편인가 보다, 그리고 뭐 시금치가 좀 많으니까 잘 데쳐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옥설산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12시간 이상 불리거나 삶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2시간 이상 불리거나 삶아서 섭취를 하시면 옥설산염이 30%에서 50%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나는 소화기 질환이 조금 있어, 그래도 견과류에 좋은 영양소는 섭취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라면 그렇게 12시간 이상을 불리시거나 팔팔 끓는 물에 살짝 데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왜 시금치도 팔팔 끓는 물에 데쳐서 먹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옥설산염을 떠나서 세척은 꼭 해주셔야 해요. 수확 및 유통 과정에서 이물질이 많이 혼입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 전처리 영상 보시고 꼭 깨끗한 견과류 드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번째, 견과류를 골고루 드시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아몬드는 조금 많았고 호두는 조금 덜했죠. 그러면은 이거를 아몬드만 주구장창 먹기보다는 아몬드도 같이 먹고 호두도 같이 먹는 거예요. 적절하게 양을 살짝씩 줄여가지고 골고루 먹으면 아무래도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도 있으면서 옥살산염의 과다 섭취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뭔가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그릭 요거트가 좋대요. 정말 실버푸드고 유당불내증 있는 사람도 먹을 수 있고 칼슘도 높고 정말 좋은 식품이라더라 해서 엄청 잘 팔리다가 하루아침에 뉴스에서 그릭 요거트가 다이어트 음식도 아니고 칼로리가 높아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더라 이런 얘기가 한 번 또 나오면 전부 다 그거 그릭 요거트 안 좋다며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식품 쪽에 계속 있으면서 느낀 게 정말 손바닥이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사실 연구라는 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 실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의뢰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그 사실 하나만 보고 따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어떤 생활 습관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잘 먹고 수분도 잘 섭취하고 평소 생활하듯이 운동도 잘해주고 하면 사실상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걸 먹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학적 관점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지나친 공포심보다는 바로 알고 잘 섭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견과류는 정말 심혈관 질환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는 건 정말 객관적인 증거고요. 저희 한국인이 오메가3랑 불포화 지방산 섭취량이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양제 먹으면 되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영양제가 해주는 역할보다 식품이 해주는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자연이 좋은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 한 줌만 챙겨 먹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까지 크게 겁을 먹으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한번 다뤄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견과류 옥살산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